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연일 한탄만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입지와 가격 그리고 기반시설 등이 양호한 부동산을 위주로 소개 및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동산 할인마트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요. 경기도 광명역사에서 불과 약 200m 거리에 있는 640세대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자, 본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매각 예정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의 56,223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1월 10일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매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사신청과 경매 5개의 전화번호인데요. 입찰하시기 하루 전날에 이 민사신청과에 전화를 해서 해당 매각일 날 정상적으로 매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하고 당일날 법원에 출발하시면 혹시 경매 절차가 취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경이 됐을 때 헛걸음을 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재지는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9 광명역 푸르지오 103동 1501호입니다. 본건은 32층 중에서 15층에 해당합니다. 용도는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10.69평, 전용 면적이 25.69평입니다. 35평형에 해당합니다. 35평형. 시세를 조사하실 때 35평형임을 확인하고 매매 효과를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감정가는 14억 4천만 원입니다. 14억 4천만 원. 올해 22년 7월 감정한 값인데요. 최초 보존 등기가 2017년식이라 건물의 감정이 8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확인해 보시겠지만 현재는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실거래된 사례가 이때의 감정가보다 굉장히 낮은 매매 사례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감정가는 당시 매매 효과를 반영한 값일 뿐 현재는 참고만 하셔야 될 값으로 보입니다. 자, 최저가는 7억 560만 원입니다. 7억 560만 원. 감정가 대비 2번 유찰됐을 뿐인데요. 49%까지 지금 저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입찰하실 분은요. 입찰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은요. 최저가의 10%인 7,056만 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일 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2022년 10월 25일 날 14억 4천에 감정이 돼서 최초 매각이 실시됐었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 최근에 10억 800만 원에 30% 저감된 값에 매각이 진행됐었으나 또다시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에 7억 560만 원에 매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최저가는 7억 560만 원인데요. 지금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경매 부동산하고 동일한 평형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 정도의 매매 효과를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억, 14억 이렇게 13억에서 14억 정도 수준의 경매 물건과 유사한 것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매매 효과만 보면 현재 최저가가 굉장히 매력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나온 그 13억 매물에 비해서도 6억 정도가 저렴한 편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실제로 매매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작년 8월에는요. 1층이 12억에 매매 거래된 사례가 있고 그 전달에도 13억 4천만 원 그렇게 매매된 사례가 신고가 됐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2022년 11월에는 9억 2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18층입니다. 본건은 32층 중에서 15층인데요. 18층이 11월 23일 날 불과 얼마 전에 9억 200만 원에 매매가 됐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이해관계인 간의 매매 사례인지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유효한 값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관심이 생겨서 입찰을 하실 분들은요. 임장 조사 시에 해당 부동산 인근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셔서요. 9억 2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값이 현재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들의 값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괴리감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더불어서 혹시 9억 200보다도 더 저렴한 급매물이 있는지도 의심하시면서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 물건의 이용 상태를 보면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언급드린 대로 보존 등기일은 2017년 8월이고요. 전체 32층 중에서 15층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등기부와 임대차 권리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의 내용을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자, 소유권, 저당권, 임의경매 이렇게 있네요.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께서 매매 거래를 통해서 대우건설로부터 분양을 받은 거고요. 그때 분양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2017년 12월 8일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취득 시점 전에 김모 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때 임대차 보증금이 4억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 대금을 납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레버리지가 돼서 이 물건을 취득한 것이죠. 임차인은 현재 소유자에게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자, 임차인은 2017년 10월 11일 날 전입하기 전에요. 8월 29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후에 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매겨보면 최초에 현재 그 소유자 겸 채무자는 대우건설로부터 분양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었을 것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적어보면 분양 신청을 했을 것이고 계약금과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뺀 중도금까지 납부를 했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게 1번 순위면 임대차 계약이 2번 순위. 그래서 임차인한테 4억을 받아서 다시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임차인이 2017년 10월 11일 날 전입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일자를 비추어 봤을 때 이때가 임대차 계약의 시작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그로부터 2년 정도 후가 된 때에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서 기존 보증금 4억에서 2천만 원이 인상된 증액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현재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인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서 2천만 원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했었을 텐데요. 당시 그 시절이 전세가가 상승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올려줬어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은 총 4년을 살게 된 것인데요. 이 집이 마음에 들었었는지 총 4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2년 후에 기존 임차 보증금 4억 2천만 원에서 2년 산 후에 그 다음 2년도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증액을 해줬었는데요. 3차 때도 역시 이때도 2천만 원을 증액을 해줍니다. 자, 총 2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증액을 해서 전체 보증금이 4억 4천만 원이 됐는데요. 두 번째 증액을 해줬을 때 시점이 2021년 11월 12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확정신고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자, 그때 시점을 등기부의 근저당권의 설정일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컬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당권이 현재 이 해당 물건의 소멸 기준인데요. 이 저당권의 설정일자를 보면 2021년 4월 30일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두 번째로 2천만 원을 증액해준 그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두 번째 요청을 받아서 2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증액을 해준 때는 이미 7억 8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이후입니다. 첫 번째로 2천만 원을 증액을 해준 때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저당권은요. 당시 등기부에는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4억 2천만 원의 보증금에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달라 요청을 받았을 때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김모 씨의 전체 3가지의 계약 중에서 2개의 계약은 선순위고요. 무엇보다 소멸 기준인 저당권보다요. 세 번째 계약은 후순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증액을 해줬던 2천만 원은 보호받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4억 4천만 원의 보증금 중에서 이 두 개의 계약은 4억 2천만 원이고요. 추가로 2천만 원을 또 증액을 해줬었는데 아까 살펴본 대로 현재 최저가가 7억 560만 원입니다. 9억 200만 원과 동일한 금액에 낙찰이 된다라고 해도 원래의 계약과 두 번째 계약인 4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겠지만요. 경매 신청한 저당권자의 채권 청구액이 6억이 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증액해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호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의 순서가 이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모 씨의 첫 번째 증액해줬던 2천만 원에 대한 배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매 신청자의 청구 금액 6억 정도 배당.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10억이 넘어가는 것이니까 9억 200만 원 최근에 실거래가에 동일한 금액에 낙찰이 된다 손 치더라도 현재 임차인의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호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례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재 임차인께서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를 좀 알았더라면요. 임대인의 계속되는 임차 보증금의 증액 요청에 한 번이라도 등기부를 보고 그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증액해줄 임차 보증금은 당연히 경매되었을 때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호받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현재 임차인께서 배당을 받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또 다른 재산이 있어서 변제를 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등기부 내역을 잘 살피고 증액을 해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본 다음에 임대인의 요청에 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1501호입니다. 감정가는 14억 4천이었고 현재 최저가는 7억 56만 원인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최근에 매매된 사례가 9억 2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유효한 매매 사례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의 사례인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신 다음에 입찰을 고민하시고 그래도 입찰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은 좋은 금액에 매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